원장님, 세금 때문에 화 많이 나셨죠? 경기도 안 좋은데 페이닥터 급여, 간호사 급여, 거기다 재료비,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이 우리 원장님의 현실이죠. 우리 6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되면 우리 원장님 이런 마음이시죠. 에이, 세금 내고 운영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세금 때문에 정말 화나시는, 분노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이제는 하다 체념하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병의원 세금 구조의 현실을 살펴보면 순이익이 6억이라고 한다면 2억 6천,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떼고 나면 3억 4천 됩니다. 10억 원이 순이익이라 하더라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시죠. 원장님 정말 식사하기도 정말 시간도 줄여가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이라 하더라도 4억 6천 세금 떼고 나면 5억 4천.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절반 가까이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우리 원장님의 현실입니다. 고정비는 끊임없이 올라가죠. 순이익은 원장님의 수고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기장 세무사도, 우리 사내 세무회계팀도 몰랐던 절세 전략 5단계 시스템, 오늘 주목해 보시죠. 오늘 소개하는 이 내용은 하나같이 다 법률과 제도에 근거한 합법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가 주관한 법률 제도입니다.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절세를, 직원에게는 강력한 복지를, 그래서 두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직원 복지와 절세 두 얼굴을 한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본질입니다. 먼저 병원이 복지기금을 출연을 합니다.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출연금은 역시 4대 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 사업주로서의 병원이 세금이 감소되는 것이죠. 복지기금에 출연한 이 금액으로 가지고 페이닥터나 직원에게 복지기금을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행한 복지비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가 되고 뿐만 아니라 비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감소가 됩니다. 즉 직원도 복지가 되고 절세가 되는데, 절세가 병원 우리 사업주만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직원에게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두 얼굴 양면적인 모습입니다. 복지기금에 법적인 장벽이 있어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복지기금을 결정하시기만 하면 사실상 이 장벽은 넘어가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어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출연금. 1억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1억일 이유도 없습니다. 1억이 없더라도 복지기금은 출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6명인데요. 회사 사업주 3명, 근로자 측 3명 해서 토탈 6명이 설립의 기본 조건입니다.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지기금의 법적 장벽은 정말 낮은 것이 현실이에요. 자, 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 이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든 것을 사경으로 줬을 때의 어떤 세금 구조와 복지기금으로 일부 상여금을 나눠서 줬을 때 도입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핵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록 출발이 6명이지만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효과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초대기업, 알만한 초대기업, 삼성, 현대, LG 이런 그리고 대규모 공공기관은 거의 다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장벽이 낮아져서 6명만 있다면 설립이 가능한 걸로 문턱이 내려왔습니다. 자, 직원 1명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도입하기 전과 후를 한번 살펴보면 도입하기 전에 개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부터 시작해서 4대 보험료가 개인은 약 1,000만 원, 사업주는 615만 원인데 도입하고 났어요. 개인은 735만 원, 사업주는 491만 원으로 제세 공과금이라고 하는 이런 부담분이 낮아졌다는 게
눈에 확실히 보이죠. 자, 1인당 연봉 6천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연봉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진다는 것 전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차액이 282만 원을 효과를 봤고요. 사업주도 122만 원의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매년이라는 거죠. 매년이에요. 인원이 늘어납니다. 10명, 20명, 30명, 100명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 15명으로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때 도입하는 도입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15명의 개인 부담은 한 1억 1,400, 사업주는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개인 부담의 총량은 6,400만 원, 사업주는 4,800만 원. 달라졌죠. 차액은 근로자는 약 5천만 원이고 사업주는 1,800만 원인데 이게 뭐 수년간의 합이 아니라 매년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이런 정도라면 도입할 효과가 분명히 있죠. 두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효과가 있지만 고액 연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더욱 폭발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대 연봉일수록 효과가 폭발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세율 구조죠. 소득세 세율 구조가 높은 데 반해서 세율 구조가 떨어진다는 데 있다는 거죠. 매년 5억 원의 절세 효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복지기금과 MSO 가족법인 벤처투자 직무발명 조합 시 절세 효과가 무려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런데 뭐 무차별적으로 경우의 수 없이 5억 원이 아니라 5억 원보다 절세 효과가 적을 수도 있고 인원과 고액 연봉자가 더 늘어나는 업종에 따라서 진료과에 따라서는 5억이 10억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지기금을 만들었는데요. 이 추정치입니다. 설립이 2024년 말 5,000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자,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성공한 병원과 실패한 병원이 있어요. 실패한 병원은 어떻게 되냐면 정작 운영 시스템이 없어서 도입을 해놓고도 유명무실했다는 거죠.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수작업으로 해요. 전담 직원이 업무도 바쁜데 이것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별도로 수작업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담당 기장세무사도 이 제도가 도입된 게 뭐 100년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몇 년밖에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0년도 넘지만 활성화된 지는 불과 2, 3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세 효과가 늘어나고 안전하다라고 하고 이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은 했는데 운영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 시스템이 없어서 실패한 병원이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은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안착이 돼서 매년 1억 원의 절세를 성공적으로 하는 병원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2단계는 운영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복지기금은 다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를 내는 병원은 절반도 채 안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복지기금은 병원 혹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주가 복지기금을 설립합니다. 설립하고 나서 거기에 출연을 하죠. 기금을. 현금일 수도 있고요.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분일 수도 있고 현물일 수도 있고 자사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기금에 뭔가 기금을 출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죠. 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에요. 실제로 페이퍼 컴퍼니예요. 거기에 직원이 근무한다라기보다 페이퍼 컴퍼니를 지칭을 합니다. 복지재단 이런 거랑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없이 수작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규모가 작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점점점 커지면 하기가 쉽지 않죠. 이 수작업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설립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복지카드 운영이 여기서 핵심인데 복지카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신한카드와 협약해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플랫폼이에요. 전산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도의 전산 운영 시스템이 전국 방방곡곡에 전 세계에 마치 전 세계에 이렇게 시스템이 깔려 있고 거대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카드는 이렇게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카드를 신청하면 심사합니다.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시스템을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팅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오픈되는데 이때 카드와 함께 앱이 오픈이 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그냥 디자인은 겉보기 디자인은 만들 수 있지만 이건 하나의 전산 인프라입니다. 즉 복지카드 운영 시스템의 핵심은 전산 시스템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카드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기 어렵고 수작업이냐 전산 운영이냐의 극단적인 차이를 갖게 되죠. 이 신한카드라고 하는 복지카드를 직원 15명한테 한 분씩한테 나눠줘서 앱으로도 이용하고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뭐 쿠팡을 결제하듯이 커피도 결제하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전산 인프라입니다. 즉 신한카드와 복지찬스 앱, 이게 운영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특히 적합한 곳이 있죠. 병의원에 페이닥터가 1명, 2명, 3명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기업체에서 억대 연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탁월하게 좋습니다. 상여금을 복지기금으로 분산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세율 구조를 떨어뜨린다는 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절세 3단계. 복지기금과 MSO 법인을 결합한다면 그야말로 설계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정말 많이들 설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설립하는 MSO 법인이 유명무실한데도 수두룩하고요. 뭐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핵심은 무늬만 MSO 법인이 아니라 용역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 마케팅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산 ERP까지 있습니다. 병원 전용 ERP도 있고요. 기업회계 ERP도 있고요. ERP와 뿐만 아니라 거기에 PG 대리점 수수료까지 얹힐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MSO 가족법인은 명실상부한 법인의 모습을, 실질적인 모습을 갖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부의 병원의 용역을 이 병원 하나만 놓고 먹고 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가족법인으로서의 모습을, 독자적인 생존을 하는 모습을 점점점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핵심에 있고요. 거기에 PG가 들어가고 ERP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PG 대리점 수수료를 뭐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든지 이렇습니다. 합리성이 앞에, 대리점 수수료라는 말 앞에 합리적이라는 말이 통상적인 것, 시중의 흐름과 전혀 다른 것, 엉뚱한 것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PG 대리점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매년 약 1억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가족법인을 운영하고 이 법인이 어떻게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훨씬 2억이 될 수도 있고요. 5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SO 법인이 혹시 벤처 인증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벤처 인증을 받고 벤처 투자 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절세 4단계입니다. 자, 원장님과 페이닥터 분께서 투자를 합니다. 먼저 적격 투자 기간이에요. 적격 투자 기간은 이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등록된 기관이 있습니다. 투자조합, 엑셀러레이터인 AC,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VC, 이런 것을 우리는 적격 투자 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원장님과 페이닥터 분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적격 투자 기관에서 우리 가족법인이 MSO 법인에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벤처 투자 이후에 우리 MSO 가족법인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원장님과 페이닥터 분께서는 벤처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누린다는 게 바로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3천만 원을 벤처 투자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뭐 세금 건보까지 포함해서 비포 애프터를 따지면 절세 효과가 1,493만 원.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일 때는 절세 효과가 2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원장님, 페이닥터, 고소득 연봉자들은 적격 투자 기간에 투자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나랑 관계된 법인에 내가 투자하는 셈이라는 거죠. 어떻게? 벤처 투자 소득 공제를 통해서 절세까지 하는데 그 절세 효과가 매년 약 1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페이닥터, 직원수, 투자 금액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절세 효과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 직무발명보상제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상거래, 정상적인 거래관계, 합법적인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절세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단지 관련된 부처가 다르다는 거죠. 벤처 투자 소득 공제는 중소벤처부가 관할 부처예요. 세금은 뭐 국세청을 통해서 절세를 받는 거긴 하겠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특허청이 관련 부처예요. 이렇게 부처가 서로 다른 것들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절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의사 선생님, 고연봉을 받고 일하시는 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는 치료와 관련돼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존재해요. 어떤 병원은 심지어는 치아를 교정도 하고 혹은 치과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들을 수만 개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AI로 처리해서 이것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도 한다든가 혹은 환자 관리와 관련한 것이 탁월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발 무좀만을 치료하는 어떤 피부과 원장님도 있었고 피부과 관련되는 곳이 있었는데 한 10,000명의 환자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좀의 형태가 단지 어떤 균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모습, 무좀의 모습, 발의 어떤 모습만 갖고도 혹은 발톱의 모양만 갖고도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어떤 치료의 플러스 알파로 활용하는 걸로도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장에서 수년 동안 일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재산권으로 처리해서 병원 명의에 혹은 기업체 명의에 특허로 등록하게 되면 만약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법적으로 우리 회사에 우리 병원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 직원한테 그 의사 선생님한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 보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처리한 거고 처리가 돼야 되고 병원에서는 거꾸로 보상금으로 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비용 처리가 되고 또 우리 이렇게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또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취지입니다. 뭐 기술기업에만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병원에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게 바로 절세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절세가 되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2억 원의 비용을 처리했다고 가정한다면 소득세, 세액공제에서 1억 5천만 원. 그래서 직무발명보상제도로 매년 1억 5천만 원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더 처리하느냐, 얼마만큼 직무발명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매년 금액은 2억, 3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매년 1억 정도에 혹은 5천만 원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5층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건물을 설계하듯이
절세는 정교한 설계가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1층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절세하는 구조가 되고요.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문의만 설립해놓고 운영이 유명무실한데 2층으로 복지카드와 앱이라고 하는 전산 인프라라고 하는 걸로 복지카드를 도입해서 2층을 설계하게 되면 그 효과가 복지기금의 효과가 파격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완성으로 가족법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가족법인을 벤처기업 인증받아서 투자소득 공제까지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5층인데 5층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까지 도입해서 병현 절세를 5단계 5층으로 완성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매년 5억 원의 절세를 성공하는데 1층에 2억, 또 3층에 1억, 4층 벤처기업으로 1억, 옥상 직무발명으로 1억, 토탈 5억 원의 절세를 매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만 페이닥터나 직원 수, 투자 금액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우리 병원에서 가능한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아래 설명문에 링크를 클릭해서 맞춤 진단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